콘텐츠란 뭘까요? 파묘, 범죄도시, 눈물의 여왕 같은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롤,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들. 사전에 나와 있는 콘텐츠의 정의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콘텐츠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콘텐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범위도 넓고 약간은 추상적인 것 같아서 매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텐츠가 뭔지, 콘텐츠 사업은 어떤 기업들이 하는 건지,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콘텐츠 산업에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콘텐츠 기업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게스트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탁용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탁재훈 뭐 이런 분하고 사촌지간 이런 거야.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문서로 사전에 전달 드렸을 때 투자 맛집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게 어떤 거죠?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민들이 콘텐츠를 즐기도록 판을 깔아드리는 곳, 경기도에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는 곳,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 굉장히 넓은데 제가 이야기해봤는데도 경기 콘텐츠진흥원을 투자 맛집이라고 한 게, 저희가 다양한 펀드도 만들고 외부에 계신 투자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작 지원 사업도 해드리는 이런 큰 사업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 맛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가 정말 맛집이 맞는지 감별도 해주시고 실제 도움이 되는 건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었을 때 교육해 주시는 프로그램인 문화창업 플래너 1기 출신의 김경숙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GVIP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킹슬리 벤처스에서 총괄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투자 및 엑셀러레이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킹슬리 벤처스는 외국계 PE가 설립한 한국의 팁스 운영사이자 엑셀러레이터고요. 연간 20개 이상의 팁스 프로그램 추천을 통해서 초기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영국계 네네. 투자사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알만한 한국 회사에 투자한 사례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왓차가 프로그램스라는 이름이었을 때 맨 처음 아주 초기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하시는 이 모델이 컨텐츠의 유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초기에 아주 적절한 밸류로 투자를 한 뒤 후속 투자 같은 것들을 어레인지 해드려서 성장하시는데 좀 지원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되게 한국에서 투자를 오래 하셨네요. 네,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사실은 그 전후에도 저희 파트너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봇의 김창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창업한 대한민국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고요. 흔히들 로봇 회사 하면 대부분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디바이스 중심 회사를 생각하는데요. 저희 클로봇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코엑스 같은 큰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 로봇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걸 자율주행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로봇들을 다 이렇게 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같이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행을 구현하려면은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로봇 종류와 형상 그리고 도메인에 상관없이 쉽게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로봇을 운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기반으로 작년에는 약 24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콘텐츠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시면은 국내에서 그래도 최상위 콘텐츠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콘텐츠는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개념의 컨텐츠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통상 상식의 범위 안에서 알고 있는 범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와 봤는데요. 출판, 게임,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음악, 만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거는 나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컨텐츠인가 하고 이 영역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셔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럼 정의하기가 힘들까?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컨텐츠 산업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죠. AI가 만든 영화는 이거는 그러면 AI 회사는 ICT 회사인지 컨텐츠 회사인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로봇이 그림을 그리면 이건 컨텐츠 영역인지 로봇의 영역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컨텐츠 사업을 정의하기가 되게 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좀 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직접 내 수박을 자랑하고 만드는 거를 이야기하고 소개한단 말이죠. 그럼 이분은 농사 짓는 농부이신지 컨텐츠 사업자인지. 그래서 이런 기술 또는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소위 컨텐츠를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컨텐츠 사업은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산업에서 크리에이티브 영역 전반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또 진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막 요즘에 뭐 스스로를 자꾸 컨텐츠업이라고 정의를 하지 말래요. 그런 내용들이 막 있고 사실 뭐 다 만드니까 농부가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9시 뉴스에서 그걸 그대로 소개를 하고 막 이런 맞습니다. 세상에 네.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네. 혼란스러운 뭐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컨텐츠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촬영 현장만 봐도 이렇게 장비들이나 설비들이 컨텐츠 스타트업이 VC 마켓에서 인기 분야도 아닌데 설비나 이런 인프라들은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데 컨텐츠 기업의 특징 때문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특별히 신경 쓰신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죠. 전통적으로 컨텐츠 산업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도 골고루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선도 좀 해드려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투자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하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레벨업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기업을 하시다 보면 소위 기회 손실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질문하거나 어려운 점을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범위 안에서 엔젤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VC 펀드는 대한민국 안에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파트너스 클럽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 안에 50여 개의 펀드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마지막 단계 올해 이제 2개 만든 30억 저희들이 2개를 출자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는 넥스트 펀드 5호, 6호의 합이 한 600억 정도가 결성되어질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대기업의 CVC도 참여하고 글로벌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투자 성과들이 일정 정도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그냥 배낭에다가 노트북 하나 들고 오면 창업해가지고 딱 오면은 레벨 딱 평가 받아서 이게 쭉쭉 커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네요. 보통은 사실 육성 사업이 지나고 난 뒤에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컨텐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프리 A에서 시리즈 A 가기 전까지 브릿지, 공백을 메꾸어줄 투자 유치가 필요한데요. 경기 컨텐츠 진흥원에서 이번에 만들어주신 그런 펀드들이 마치 리드 투자자처럼 브릿지를 일으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앵커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경기 컨텐츠 진흥원에서 투자를 한대라고 하면 우리도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클럽 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VIP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컨텐츠 진흥원이 육성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빠르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레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전에 애니펜이 리드 투자자와 함께 클럽 딜을 일으켰던 것처럼 올해도 제2의 제3의 애니펜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저희 GVIP 파트너들이 함께 그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 컨텐츠 회사들 잘 되는 소식
이 많이 들려야 이제 네. 저희도 되게 좋고 네.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클로버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넥시드 펀드에서 투자를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스테이지, 기업이 어떤 상태일 때 투자를 받으신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2017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은 반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큰애가 중학교 막 입학했을 때인데요. 갑자기 이런 식의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한 1년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설득을 잘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됐던 게 첫 1년을 어떻게 버틸까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에게 그때 이제 아마 1년간 월급을 못 받게 될 것 같다. 1년간 필요한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 창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우리나라가 창업 생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1, 2년 동안은 사무실 임대료도 거의 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무실이 없이 판교 커피숍에서 사무실 없이 보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무료 사무실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뭐 커피라든지 심지어는 이 컬러 프린터 같은 것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사업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정부 과제를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부 과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 그 입주센터에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컨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넥시드 엑셀레이팅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투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5억 정도 투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 투자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게 됐고 회사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초기에 5억 투자면은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되게 큰 변화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됐고 뭐 그 이후로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해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넥시드 펀드를 투자받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인정한 벤처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후속 투자를 계속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이버나 현대차 등의 후속 투자를 받게 되면서 시리즈A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0억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요새 로봇에 관심이 많으니까 로봇이 얼마나 생각보다 가까이 왔는지랑 그리고 최근 이 로봇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여기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극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하고 비교를 한다면 2016년경에 그 AI가 인간하고 대결을 해서 바둑에서 이긴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로봇도 그동안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막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자본이 굉장히 많이 조달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궤도에 올랐고 제가 최근에 놀라고 있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진화보다도 그동안 굉장히 비쌌던 로봇이었는데 굉장히 저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챗GPT라는 기술이 나오는 데까지 7, 8년이 걸렸잖아요. 하지만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금방 그 기술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기술이 발전했듯이 로봇도 그때와 비슷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 8년 동안 그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것들이 엄청 쉬워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가격도 더 떨어지고 몰랐던 놀라운 발전들이 이제 뜨문뜨문 이제 나오다가 이제 뭔가 하나 이제 팍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사례가 나왔고 이제 상장 심사도 밟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하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뭐 공공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콘텐츠 기업들이 공간을 하나 이렇게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투자받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300여 개 회사 가깝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지금 한 600억을 조금 넘습니다. 600에서 700억 정도 예산인데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 저희 콘텐츠 산업 진흥기관의 예산은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 재원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공공이 산업 현장의 변화의 속도를 선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기업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사업의 모델들을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성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투자 맛집이라고 이렇게 벌려놓은 레벨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기업들 사이에서도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실효성이 검증이 되어지면 아마 김동연 지사가 꿈꾸시는 사회가 이 다양한 기회들을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게 그분의 도정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를 가지고 아마 요청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예산도 더 좀 많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기관들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업들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관은 이런데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초기 기업 관련해서. 제가 투자자로서 컨텐츠 스타트업들을 만나 뵙게 될 때는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불하는 고객, 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고객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고 그것이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IR 자료에서 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과 이렇게 다르다고 고객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조금 IR 자료에서 잘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유료 고객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한 고객들이 우리를 남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하는가, 그것이 정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증언 같은 것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경제적 역할도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고용도 늘고 또 세금도 내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또 이렇게 재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로봇 이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향후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로봇 시장이 고정형 로봇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클로봇도 1단계 클로봇에서 2단계 클로봇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단계 클로봇 같은 경우는 보명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기종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었고 이러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2단계 클로봇으로 변화하려고 하고요. 2단계 클로봇으로 변화하기 위해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IPO를 통해 어떤 대규모 공모 자금을 모금할 계획이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저희 브랜드로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 로봇 하면 클로봇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업 전문가 분들과 함께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2호도 콘텐츠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완전 얼리 스테이지부터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스타트업 관련해서 콘텐츠를 몇 년 동안 만든 사람인데 이런 걸 모르고 회사를 운영했다니 아쉽기도 하고, 그치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코칭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영감을 얻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이 사업 공고 잘 보시면은 이제 많은 지원 사업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은 어떤 걸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문의를 하러 오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다양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창업자분들이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은 힘들고.